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일을 가나 봐요. 턱 관절 쪽이 아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사실 일을 간다든지 일을 악물고 주무신다든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우선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현재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밤마다 이를 갈면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프고 턱관절이 전기 충격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 아프고 또 자주 두통까지 동반됩니다. 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과에서 권장하는 나이트가드를 끼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이트가드가 부러집니다. 남들은 나이트가드를 또 사면 되지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나이트가드가 비싸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나이트가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밤에 이를 갈지 않게 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나이트가드 불편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네, 하지만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원장님, 나이트가드가 부러지기도 한다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흔하지는 않는데요. 네네. 사연 주신 분은 굉장히 조금은 상태가 네. 조금 심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간혹 이렇게 나이트가드가 없으면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그렇군요. 예. 네. 나이트가드를 끼셔서 너무 불편하다고 밤에 이렇게 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없고 어딘가에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됩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도 나이트가드 부러뜨려서 그리고 나이트가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처럼 이제 저도 사실은 밤에 이를 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갈고 저희 애들도 사실은 이를 다 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원인을 알 수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서 이런 이를 이제 가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치료법들이 개발이 될 텐데 지금까지도 제가 30년 넘도록 이제 치과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저희가 학생 때 벌써 한 35,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 원인은 모른다라고 저희가 학생 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답이 없다.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적인 저희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를 가는 게 뭔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사실은 이를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를 클렌칭을 하신다 그래서 이를 악무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라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턱관절 근육의 이제 수축, 그러니까 다 굳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육이 굳는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턱관절 근육들이, 그러니까 우리 악관절 근육이죠. 우리가 저작을 하는 저작근이라고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저작근의 수축이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컨트롤되지를 않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 있는 그런 근육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좌우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한쪽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수축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그게 또 보통 큰 근육들은 한 4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당. 그래서 한 8개, 4쌍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 목이라든지 이런 데 또 부수적으로 우리 턱 관절의 위치를 좀 잡아주는 그런 저작하는 기능의 근육보다는 위치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함께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 대부분이 근육이 많이 굳어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많이 아프시다. 네. 근데 주무실 때는 아프신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의식을 차리니까 아프더라. 그렇죠. 네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전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픔, 통증을 느끼면 회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식이 없으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악물는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와. 예, 그 힘이 한 1톤까지 우리가 작은 화물차까지 끌 수 있는 힘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트 가드가 부러질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은 몇 가지 좀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턱관절 부위가 찌릿찌릿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턱관절은 구조를 놓고 보면은요, 그 위턱 관절 부분하고 아래턱 관절하고 사이에 우리 보통 척추에 디스크 있다는 것처럼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주 섬유질이 아주 이렇게 조밀조밀한 그런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 척추에 있는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완전히 딱 붙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디스크인데 이 턱관절 디스크는 아래쪽에 아래쪽 관절 양쪽으로만 붙어 있고요. 그 위는 우리 말 안장 얹어놓은 것처럼 네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관절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근육이 수축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기능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일 때요,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평상시 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일 때는 입을 어느 정도 벌릴 때요, 한 중간쯤까지 이렇게 벌릴 때는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아래쪽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건데요. 요렇게 요 회전 운동만 아래쪽 턱이 일어나는데요. 입을 좀 크게 벌릴 때는 이 정도까지 앞관절로 이렇게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곳을 지나면서 이 디스크가 앞쪽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입이 좀 많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 이렇게 벌려 보시면 아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회전 쪽으로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을 딱 지나면서 입이 더 벌어질 때 턱관절 부분이 앞쪽으로 바깥쪽으로 뿔거진다는 느낌이 네. 올 거예요.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네. 턱관절은 움직임이 회전 운동과 네. 앞으로 밀리는 슬라이딩 운동인데요. 미끄럼 운동까지 이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네네. 그때 디스크가 앞쪽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근육이 너무 수축이 되어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턱관절 구조물하고 아래쪽에 있는 턱관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앞쪽에 빠졌던 이 디스크가 다시 입을 다물면 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앞쪽으로 빠져 있는 채로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네. 턱관절이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네. 이제 뒤쪽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을 텐데 네. 계속 근육이 좀 심하게 잡아주고 당겨 올리니까 턱관절 사이에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뒤쪽 부분에 있는 디스크의 뒤쪽 부분에 있는 조직은 이 디스크 자체에 비해 가지고 좀 약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혈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구조물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아주 심하게 눌릴 때 전기 온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뒷부분 말씀해 네, 주시는 디스크가 거죠? 앞으로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근데 이렇게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옆에 갖다 대고 저도 입을 한번 벌려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우리 턱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부분은요. 네. 입을 벌릴 때 딱 하고 소리 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딱딱 소리요.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빠져 있고요. 물론 이게 100%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다는 거를 네. 얘기하지만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디스크가 안 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소리가 안 난 상태에서도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냥 슬라이딩해서 아래쪽 턱 관절이 들어갈 때 이제 어떤 그 좀 더 미끄러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뒤쪽 부분이 디스크의 뒤쪽 부분이 눌릴 때 아프신 거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식을 저작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통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이 두통도 근육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굳는 쪽이 한쪽이 더 많이 이렇게 근육들이 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쪽 부위에 두통이 편두통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종종 관찰하게 네. 되는데요. 이 부분도 근육이 굳으면 이 근육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이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그 수축된 근육들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뇌압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두통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많이들 이제 한쪽으로만 나타나면 이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를 악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육이 수축함으로 생기는, 그래서 저희가 병명으로 여길 때도요, 이 부분이 턱관절 질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육 질환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떤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냐면요, 자세가 좀 안 좋으신 분, 아, 네. 네. 앞쪽에 어깨가 안쪽으로 좀 말리고요, 약간 자라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네. 요즘 많이들 많죠. 그러시잖아요. 예, 네. 지금 셀폰 그런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컴퓨터, 특히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 일하시는 자세를 보면요, 어깨가 앞쪽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건데 이 이건 뭐였죠? 키보드 이렇게 네. 칠 때 보면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으세요. 올라와 있으면서 그 형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항상 긴장돼 있고. 네. 예,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어깨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네. 쭉 내려가세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그런데도 맞아요. 이게 저절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올라와야죠. 있는, 네. 그 부분도 근육이 굳어져 있는 거고요. 네. 목 부분도 이렇게 자라목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뒤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여기 두개골의 뒤쪽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요 부분이 수축이 되면 목이 뒤로 꺾입니다. 저절로. 짧아지는 거죠. 네네. 뒤가.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쓸려 아, 내려오게 네네네. 되는 거죠. 그 네. 무게를 지탱하려고.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잠을 주무실 때 이제 가만히 관찰하고 비디오를 촬영을 해보면 네. 옆으로 새우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계세요. 네. 대부분 이를 악물거나 이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입안의 구조의 변화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를 악무실거나 가실 때 보면은 온몸을 쥐어짭니다. 주무실 때 본인도 모르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힘을 줄 때 우리가 근육이 전체가 다 굳지 않으면 이 턱관절 근육까지도 그렇게 최대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현상들의 관련성이라고 얘기해요. 원인은 아니지만 관련성으로 저희가 보는 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턱관절 질환은 좀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여기고요. 턱관절 질환을 조금 더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 보시면 심리적으로도 조금은 완벽주의자가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시고 네. 좀 뭐든지 이렇게 좀 디테일 오리엔트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환이 좀 많이 나타나니까요. 자면서까지도 이렇게 긴장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막을 수가 있느냐,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네. 이 모든 거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자세도 고쳐야 되고 근육 네, 네. 수축되는 부분 또 이 스트레스 관리며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네. 본인의 생활 습관까지도 네. 그거를 다 고쳐보고 어디에서 개선이 되는지를 보면은 조금은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소적인 그런 관찰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게 이제 나이가드라고 하는 이제 이하고 이를 이제 닿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큰 효과는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만 이를 악물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치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거든요.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치아가 이제 금이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가 많이 닳고 깨지고 침이 네.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질긴 음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 네.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한테 보면 턱 이제 이쪽 양쪽에 볼 쪽에 있는 턱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관자놀이에 있는 근육도 네. 이제 입을 다물게 하는 근육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저작근은 안쪽으로 그네처럼 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플 때 보면 요 뒤쪽 우리 턱 뒤쪽에 해당하는 요 네네. 부위가 여기를 누르면 아프신 분들도 꽤 계세요. 맞아요. 있으세요. 네, 네, 네. 그것도 근육이 굳어서 아리백인 것 같은 거예요. 근육통인 그렇군요. 거죠. 그런 근육들을 풀 수는 있나요? 아무래도 풀면은 좀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핫팩을 많이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따뜻한 찜질을 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죠. 근데 네네. 안쪽은 또 닿지가 않으니까 네네. 그런 분 한계점도 있고 많이 심하신 분들은 침이라도 맞아서 좀 풀으시라. 근육이 굳어 있는 거를 조금 네네. 마취를 시켜가지고 조금 네.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질긴 음식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계속 근육은 발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는 근육이 너무 발달이 돼 있고요. 너무 힘이 강해서 정상적인 저장력 자체가 이미 다른 분들의 이갈이를 하시는 정도의 힘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임플란트를 부러뜨리는 분도 계시고 이를 네. 쪼개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이런 분들한테는 보톡스라든지 네. 그런 약물을 이용을 해서 근육을 좀 줄여주는 네. 목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사용을 권하기도 하죠. 맞아요. 보톡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나이가드를 끼는 이유 중은 두 번째 베네핏은요. 근육이 더 발달되는 거를 좀 예방을 좀 해줘요. 예. 네. 왜냐하면 근육은 이가 이제 회전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거리가 이 회전해주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큰 힘을 발휘할 때 근육은 더 발달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2에서 3mm 정도를 벌려주면서 여기에서 담을 때 이를 없이 담는 것보다는 근육이 이제 단련이 되는 게 근육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덜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건데요. 나이가드를 치과에서 맞추셨는지 이 사연 주신 분은 아니면 시중에서 구입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사연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비싸다고 하신 거 보니까 치과겠죠? 치과에서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나이가드를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저렴하게 이제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저작 부분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네. 나이가드가 이제 이 부분이 외부에서 파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내부가 이제 약간 열을 가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약간 플라스틱에 그래도 약간 낭창낭창한데 딱딱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렌즈나 뜨거운 물에 담궈서 안쪽 부분이 이제 연화가 되면 이 부분을 입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렇게 좀 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나이가드고요. 네. 장점은 싸다는 거고요, 저렴하다는 거고 단점은 이게 나이가드는 낭창낭창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하고 이제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는데 이 무는 정도가 네.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 아래에 네. 이 그 뭐라 그러죠? 공간을 조절하기가 좀 네. 힘들죠. 이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원장님, 저도 나이가드를 한동안 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저는 좀 이렇게 자다가 없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딨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랑 나이가드가 맞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치과에 가서 좀 맞췄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봐도 이분은 이를 악무시는구나, 이분은 가시는구나, 이분은 어느 정도로 가시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강 구조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100% 이제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끼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베네핏이 있지만 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본인들의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세요. 그게 이제 좀 후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어떤 또 다른 근육적인 변화가 일어난지를 말씀드리고 그거랑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드는 위에 이제 장착하는 경우랑 아래쪽에 장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쪽을 다 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한쪽만 끼시는데 위쪽에 제작을 했을 때 그 나이가드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래쪽보다는 조금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저는 보통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작아서예요. 위에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입이 좀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거북하죠. 좀 더 크니까. 아래쪽은 그보다는 좀 작고요.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 아예 적응을 못해서 못 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귀찮아서가 더 많으세요. 근데 사실 공감은 돼요. 저도 껴본 사람으로서 공감은 됩니다. 껴서 편하기는 괜찮은데 매번 껴야 되고 자꾸 잊어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씻어야 되고 이런 거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혀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아래쪽에다 장착을 했을 때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악무시는 분들이 근육이 많이 굳는다 그랬잖아요. 그 근육이 굳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혀의 위치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혀가 많이 굳어 있으세요. 똑같이 근육이 굳기 때문에 혀 근육이 굳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이런 분들한테 코골이도 많이 생깁니다. 이제 기도를 막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혀의 위치가 좀 더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드를 꼈을 때 그게 혀에 자꾸 걸리는 그 부분이 생겨서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혀 부분이 위치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만일 이제 이 부분은 약간은 비만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체중 조절을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위치가 이제 혀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생기도록 하면 조금 많이 좀 나아지는 거죠. 와,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혀의 위치도 중요하고 비만과도 연결되는 부분. 또 저는 우리 턱 관절에 디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밤마다 이를 갈아서 고민인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구강 구조 안에 이런 기능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성 있는 이제 스트레스와도 있고 또 근육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와, 그러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를 갈지 않게 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안타깝지만 갈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목이랑 어깨에 있는 근육 많이 풀어주시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려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자세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길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내과 선생님이나 카이로프락터나 아니면 한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분 사연 중에 나이카드를 부러뜨리신다고 하는데 이 나이카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좀 강하게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제 시중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마 많이 부러뜨실 거고 저희가 오피스에서 만드는 것도 안에는 조금 부드럽고 바깥쪽은 좀 딱딱한 하지만 이 부분도 딱딱한 부분이 조금은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더 저장력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보고 금이 가는 경우도 보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전부 다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니까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 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비용은 있겠죠. 비슷해요. 아, 치과에서 그래요? 치과에서 제작하는 건 비용은 비슷하고요. 네네.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착용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중 구조가 된 거는 아무래도 좀 착용감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건데 어떤 좀 정도가 심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가드는 그래도 사용을 네. 하시는 게 좋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치료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네. 갈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맞아요. 막을 수 있는 예방 장치로서 네. 나이카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이를 갈므로써 이제 우리 치아가 마모되거나 네. 또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네. 근데 시간상 저희가 더 나누질 못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이어서 다음 달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요즘 턱관절 질환이나 이를 간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현대적인 우리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운동도 하시고 너무 안에서 실내에서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요. 밖에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그럼으로써 구강 건강하고도 좀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